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특종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충격스러운 내용이실 텐데요. 제목은 남유령선 북한의 NLL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연히 2018년 10월 4일 밤 11시 31분경에 AIS 시스템을 통해서, 이 AIS 시스템은 바로 선박 자동 식별 장치입니다. 이 AIS 시스템에 식별된 내용인데, 이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갑자기 우리 한국 국적의 배가 NLL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서 북한 장령군에 있는 장산곶 앞 7km 거리까지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라서 이 사실을 계속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골든 레이크 1호라고 하는 그런 배고요. 골든 레이크 801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10.3노트의 속도로 이 지역을 지나갔고 한 그런 내용인데, 더 자세히 추적을 해봅니다. 골든 레이크 801호는요, 먼저 아프리카 그 서부 해안, 옛날에 우리 노예 해안이라고 불렀죠. 그쪽에 있는 기니의 코나크리 항구에서 9월 4일 저녁 7시 51분에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기니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거리가 무려 한 25,000km 정도 됩니다. 25,000km 되는 거리를 이 어선이 어떻게 한 달 만에 올 수 있었을까? 이것은 시속 20노트에서 25노트 이상 되는 그런 군함이 아주 힘써 속력을 냈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어선들이 주로 한 10노트 이하로 달리게 되고, 조업을 할 때는 물론 5, 6노트 이하로 조업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항해를 할 때는 10노트 정도 속도로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 10노트의 속도로 만약에 이 거리를 달려오게 된다면 50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선이라고는 할 수 없는 속도의 빠른 속도로 불과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워프를 한다면 모를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군함이라면 모를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아무런 제재 없이 북한의 군사 해역에 밤 10시경에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번 항적이 있습니다. 1번 항적에 밤 10시경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남서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2번 지점에서 175도로 급하게 변침을 했습니다. 175도. 거의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다는 말이 되겠죠. 180도가 반대니까. 175도로 급변침을 해서 어디로 갔냐? 바로 장산곶 앞으로, 북한 영해인 장산곶 앞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면 이 선원들이 이제 주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마린 트래픽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마지막에 175도로 변침을 해서 10.3노트의 속도로 갔다라고 이 마린 트래픽에 나와 있습니다. 10.3노트의 속도. 조업을 한 속도는 도저히 아닌 것이죠. 아주 어선으로선 최대의 속력을 내어서 지금 달려갔습니다. 달려갔고 그 상황에서 이 어선은 AIS 보호를 껐습니다. 신호를. 격침이 되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취를 감추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점에서 AIS가 꺼졌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은 너무나 의혹스러워서, 왜 우리 한국 국적의 골든 레이크 801이라고 하는 배가 북한 영해로 진입을 해서 자기 신분을 감추었을까? 여기에 의문을 품고 이 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골든 레이크 801이라는 정식 선명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해사기구의 식별번호는 690-8553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인데요.
해상 이동 업무 식별부라는 MMSI, 이것을 보면 여기 이제 440이 있는데요. 이 440은 대한민국 국적이란 말입니다. 한국 국적.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687은 뭐 랜덤하게 의미가 없는 그런 글자들이고, 여기에는 000, 이건 국제 항해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국 국적의 배가 국제 항해를 한다라는 그런 신호가 되는 것인데요. 참고로 000, 이 세 글자가 0이 3개가 들어가면 국제 항해, 0이 2글자가 들어가면 국내 항해입니다. 즉, 이 골든 레이크는 골든 레이크 801은 국제 항로를 따라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지금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선 콜사인은 HLVG라는 콜사인이고, 선적은 대한민국. 그리고 소유주는 주식회사 골든 레이크입니다. 이 골든 레이크의 주소는 부산시 중구 자갈치로 42 504호입니다. 불리는 트롤 어선. 트롤 어선이라는 것이 저인망 어선. 그 배 뒤에다가 그물을 달고 쭉 양쪽에서 끌고 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저인망 어선이 뭐 너무나 많은 어자원을 남획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방법이라고 합니다. 배수량은 351톤, 길이는 51m인데, 이 351톤, 이 골든 레이크를 제가 추적해 보니까 일본에서 수입을 한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351톤이 배수량이지만 실제로는 개조를 하고 해서 한 600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배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골든 레이크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그 주식회사 골든 레이크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충격적이게도 회사가 아니고 가정집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아닌 것이죠. 가짜 전화번호였던지 아니면은 이 회사가 아닌 유령 회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신동아 시장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 신동아 시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갈치 시장, 거기에 회를 파는 회센터가 있는 곳이고, 그 3층까지는 회센터, 4층, 5층, 6층이 바로 사무실인데, 그 5층 504호가 바로 골든 레이크인데, 여기 504호가 나오는데 상지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라는 다른 건축 설계사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5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역시 504호는 상지건축이라는 다른 건축 설계사 사무소고, 또 제가 그 회사 504호 앞을 가봤습니다. 역시 상지건설 건축회사의 설계 2본부, 골든 레이크가 아닌 것이죠. 5층 전경인데 골든 레이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골든 레이크는 없는 회사였습니다. 없는 회사의 배가 북한령에 나타났다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던지 격침되었던지 둘 중의 하나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이 골든 레이크를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산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을 수소문해서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골든 레이크가 어디 있다고 하느냐면요, 저 라스팔마스에서 조업하다가 이게 한국 세관에 불법으로 물건을 반입을 해가지고 그 세관에서 엄청난 세금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지금 부도난 회사야? 네, 들어보셨습니까? 골든 레이크는 라스팔마스, 즉 아프리카 서부 북쪽이죠. 모로코 해안 앞에 있는 큰 섬입니다. 라스팔마스 섬에서 2009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였어요. 그런 배가 지금 다시 부활을 해서 여기까지 50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를 한 달 만에 주파를 해서 북한 영해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골든 레이크가 그러면 부도가 난 이후에 어디에 팔렸는가를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 한국 또 다른 회사가 인수를 했던지 그 배를, 그러면 그 회사를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팔렸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제 추정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추정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배들이 보통 350톤 이래 저희들도 배가 있었는데 350톤 이래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600톤에서 580톤 사이 됐습니다. 소포 연령 산업이 잘못됐는데 그게 어디로 대부분 팔렸냐면 중국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아마 요거는 제가 추정인데 중국으로 판매돼가지고 중국서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아까 제가 왜 아까 이 300톤 넘는 배가 이따 가격에 깜짝 놀랐냐면 150톤 넘어가면 한국에서는 이 재산성이 안 나오거든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이분 말씀대로 만약에 중국에 팔렸다면 뭐 당시에는 이런 큰 배들은 한국의 실정에는 채산성이 없다. 한국 실정에는 한 150톤 정도의 배들 어선들이 채산성이 있지 이렇게 큰 배는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으로 대부분 팔려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국으로 팔려갔다면 자기의 생각임을 전제로 중국에서 북한 쪽으로 들어갔지 않을까, 고기를 잡으러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여러 군데 있지만 어쨌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냐? 중국 어선들이 북한의 서해 함대 사령부에서 어업 조업권을 현찰을 주고 달러를 주고 구매를 해서 그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업권을 사서 그 물고기를 잡으러 만약에 갔다면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까 들어보셨듯이 제가 어쨌든 이 골든레이크 801의 최종 행방이 어딘지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답이 잠시 후에 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골든레이크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 카톡 화면입니다. 저에게 온 카톡인데 폐선되었습니다. 이 카톡을 보내주신 분은 당시 골든레이크가 부도나던 당시 골든레이크 회사의 아프리카의 그 현지에 근무하던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골든레이크 801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자기 회사였으니까요.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8015와 8035가 당시에 부동하기 직전에 있었는데요. 8015는 라스팔마스에 올라와서 출항을 못하고 계류하고 있다가 결국 대리점에서 잡아서 고철업자에서 팔아서 라스팔마스 남쪽 항구 부두에서 폐선 처리됐습니다. 고철이 됐다는 말입니다. 잘라서 고철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부도 났다 또는 배가 다른 데 팔렸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예 이 배는 사라진 겁니다. 없는 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부활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고 북한 영해에 들어왔고 그리고 또 사라졌습니다. 골든레이크 회사는 보시다시피 2009년 9월 30일 날 부도가 났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처럼 라스팔마스 남쪽 부두에서 고철업자에게 팔린 후에 폐선 처리됐습니다. 골든레이크 801은 없는 배입니다. 그 없는 배가 아프리카 기니를 출항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바로 북한 영해로 진입을 한 후에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의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한국군과 북한군은 몰랐을까요? 골든레이크가 사라진 지점이 바로 우리 백령도 16km 앞입니다. NLL을 넘어갔습니다. 우리 한국 국적의 배가 NLL을 넘어갔고 백령도에서 불과 16km 앞이고 장산곳, 북한의 장산곳에서는 7km 앞입니다. 즉 북한 영해입니다. 영해는 20km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영해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북한의 전략기지라고 할 수 있는 고안포 공기부양정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군사지역에 지금 한국 국적의 선박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해병대에는 백령도에 해병 6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해병대에는 어선을 감시할 수 있도록 NLL을 넘어가는 어선 또 NLL을 넘어온 어떤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대수상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 백령도의 대수상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40km 정도 됩니다. 40km면 이 골든레이크 801을 발견하고도 남을 그런 성능입니다. 그런데 몰랐던 것이죠. AIS, 즉 자신의 신분을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는 AIS 시스템을 켜고 북한 영해에 나타났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순간 갑자기 AIS 시스템을 껐는데 우리는 또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우리 해병대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보고를 안 했을까요?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을까요? 또 북한은 이것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정말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왜 하필 또 10월 4일이냐? 이 10월 4일이 말이죠. 태풍 콩레이가 불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지금 이 동북아 지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북한의 석탄 뭐 이러한 어떤 그 자원들,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을 해상에서 불법으로 환적을 해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단속하는 다국적 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그리고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해경까지 해서 다국적 군들이 그런 것들을 샅샅이 찾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필 이날에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CIA에서 운영하는 DHC-8이라고 하는 이 그 영상 정보 촬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호 정보 감청하는 것이죠. 이 정찰기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데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리벳 조인트라고 하는 역시 이 감청 정찰기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와 캐나다에서 증원되어서 온 P3 해상 초계 정찰기가 여기에 가데나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콩레이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정찰기들이 전부 일본의 도쿄 옆에 있는 요코타 기지로 피항을 갔습니다. 즉, 이 지역이 비어버린 것이죠. 우리 서남의 지역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갑자기 북한의 영해에 우리 한국 국적의 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폐업한 회사의 폐선된 선박이 아프리카에서 출항해서 어선이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의 거의 어선의 속도의 2배 속도로 갑자기 대한민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야에 북한으로 들어갔고 아주 특이한 경로를 해서 북한 영해 바로 코앞 7km 지점까지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침몰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과 북 모두 대응을 안 했습니다. 이거 너무나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어선은 말이죠. 골든레이크 801은 현재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타고 있다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북한에 납치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만약에 여기 한 600톤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350톤이지만 600톤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 배에 뭐가 실려 있었던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가 갑자기 북한에서 사라졌습니다. 과연 골든레이크 801을 가장한 이 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 AIS 시스템을 폐선을 할 때 떼놓았다가 여기에다가 심어놓은 가짜 신분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게 개인이 벌인 일일 것인지 아니면 뭔가 큰 어떤 조직이 관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개인의 실수로 어떤 그 부당한 밀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 부당한 조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쪽이 만약에 황금어장이라면 저 황금어장에 들어갔다가 큰 변을 당한 것은 아닌지,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구조를 해야 되고, 또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궁금하고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밝혀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심층분석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